맥북에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면 그 모니터도 트루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혹은 맥북 모니터처럼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트루톤 기능은 외장 모니터로 연결을 했을 때 같이 동작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이 동작하고요. 그래서 트루톤 기능을 켜셨을 때와 끄셨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맥북 모니터와 외장 모니터에 그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맥북 모니터처럼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외장 모니터에 정확한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파일처럼 모니터 프로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모니터 프로파일이 존재를 해야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맥북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모니터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해당 모니터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해 놓은 프로파일이 존재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맥북에서도 또는 뭐 아이맥에서도 정확한 컬러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맥북에서는 모니터 프로파일 필요 없이 그냥 디스플레이 P3라는 색공간 프로파일을 모니터 프로파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맥북에 탑재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P3에 거의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모니터 프로파일을 따로 뭐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죠. 만약에 모니터 제조사가, 그게 애플이 됐던 LG가 됐던 삼성이 됐던, 만약에 모니터 제조사가 sRGB 색공간 또는 뭐 어도비 RGB 색공간 또는 디스플레이 P3 색공간에 딱 맞는 정확한 컬러 출력 특성을 지원을 하는 모니터를 내놓았다면은 지금 맥의 경우처럼 디스플레이 P3 색공간 프로파일을 모니터 프로파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모니터 제조사들은 그렇게 특정한 색 공간에 딱 맞춰서 모니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별도로 뭐 필요하다든지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주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디스플레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는 LG의 울트라파인이라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apple.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실 때 LG 모니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맥 전용으로 출시되어 있는 모니터죠. 저도 이 LG의 울트라파인 모니터를 외부 모니터로 사용을 하는데, 이 LG의 울트라파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죠. 네. 사실 아이맥용 패널을 그대로 갖다 쓴 거라서, 네, 컬러 특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고 맥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LG의 울트라파인 계열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색공간 프로파일을 모니터 프로파일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네,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외의 모니터들이에요. 뭐 LG가 됐던 삼성이 됐던 뭐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수많은 다른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의 프로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해당 모니터의 프로파일, 정확한 프로파일이 있으면 네, 지금 그 질문자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네, 맥북 모니터처럼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큼 좀 많이 판매되는 그런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프로파일을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43인치급 아주 대형 모니터에 관심이 있어서 LG의 43 UN700이라는 모니터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 리뷰를 하면서 프로파일을 블로그에 함께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네, 거의 정확한 컬러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죠. 색역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그래요. 제 모니터, 제 맥북의 모니터는 P3입니다. P3에 거의 100% 가까운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P3 색역의 컬러를 거의 다 재현할 수 있는 모니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LG의 43UN700 같은 경우에는 sRGB의 94% 정도밖에 재현을 못 하거든요. 그 색상 재현 영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색역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컬러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물리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매칭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P3급 모니터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뭐 거기에서의 선택지는 울트라파인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이외에 다른 모니터로 가시게 되면 별도의 부가적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을 하신다든지 골치 아파지잖아요. 네. 뭐 사진 하시기도 바쁜데, 그죠? 네, 그런 골치 아픈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이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즘 모니터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모니터들을 제가 쭉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2021년 현재 시점에서의 모니터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마음에 드는 그런 모니터를 찾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LG의 울트라파인 계열 말고는 사실 좀 그래요. 네, 좀 찾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과거에 비해서 그런 전문가급 내지는 이제 좀 하이엔드급 모니터의 출시가 좀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디스플레이의 제조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LG와 삼성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공급이나 제조 뭐 이런 부분들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중국의 뭐 BOE라든지 AU 옵트로닉스라든지 TCL이라든지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제조하는 패널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LG의 43UN700 같은 이 모니터도 중국제 패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이렇죠. 네. 그러다 보니 참 하이엔드급 패널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뭐 전반적으로 로엔드급에서는 품질이 약간 상승을 하지만은 하이엔드급도 만나기가 귀하다.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만나시려면은 사실은 지금 이 2021년 현재 시점에서는 애플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싶어요. 애플의 맥북이라든지 아이맥이라든지 아이패드도 괜찮습니다. 아이패드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루톤 지원한다. 외부 모니터에서도. 그 다음에 맥북 모니터처럼 정확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프로파일, 외부 모니터의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그 외부 모니터가 울트라파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고 그냥 디스플레이 P3 쓰면 되고, 다른 모델이라면 프로파일을 찾으셔야 된다. 뭐 제가 이렇게 공급해드리는 그런 프로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 캘리브레이터 같은 그런 장치를 이용하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귀찮은 일이에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네. 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루톤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이트 포인트, 색 온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 시간에 색 온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색 온도라는 것이 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도비 라이트룸 앱을 통해서도 색 온도 부분에 대한 실습을 했었고, 색 온도라는 게 낮으면은 따뜻한 흰색, 그리고 높으면은 좀 블루이시한 푸른 계열의 흰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색 온도를 색 공간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색 공간이 sRGB라는 색 공간이 있고요. 어도비 RGB 그리고 뭐 P3와 같은 그런 색 공간들이 있죠. 이 색 공간들은 전부 다 색 온도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RGB 렉 709라고 얘기하죠. 우리 색 공간 시간에 배웠어요. sRGB 같은 경우에는 6500K의 색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도 6500K, 그리고 P3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제 타입이 있습니다. 원래 P3가 DCI P3로 이제 그 시네마 쪽에 이제 영상 표준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DCI P3, 영화관에서 보는 P3 색공간 같은 경우에는 색공간의 기준이 6300K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애플의 디바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 P3 같은 경우에는 6500K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색공간의 기준은 6500켈빈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만나보게 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라든지 텔레비전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색 온도는 6500K입니다. 네, 6500K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6500K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 시간에도 배웠겠습니다만 우리가 6500K를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블루이시한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옐로이시한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뉴트럴한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죠? 주변에 상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변부의 전반적인 색온도가 한 8000K에서 9000K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가정하면 제 모니터가 6500K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 모니터의 6500K의 흰색은 뉴트럴로 보일까요? 웜 컬러로 보일까요? 쿨 컬러로 보일까요? 엄청나게 웜 컬러로 보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따뜻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지는 누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제 주변의 조명 여건이 뭐 2700K, 3000K의 뭐 좀 텅스텐 광원인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따뜻한 그런 광원인 거죠. 제 그 뒤쪽에 있는 저런 노란색의 광원처럼 그런 상태에서 6500K의 디스플레이를 보신다면 제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디스플레이의 6500K의 흰색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푸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색온도라는 것은 그죠? 색온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니터 6500K로 교정을 했는데 완벽하게 6500K야 해가지고 들고 다니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누리끼리한 조명 아래에서는 되게 시퍼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그 형광등이라든지 좀 그 LED 등의 특성이 있잖아요. 되게 새파란 그런 7000K 넘어가는 그런 조명들 아래에서 보시면 완전 누렇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6500K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sRGB나 어도비 RGB나 P3나 할 것 없이 이런 색공간들의 기준 스펙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뷰잉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의 조명 여건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죠? 주변 조명의 수준, 주변 조명의 색온도와 주변 조명의 밝기까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 정의상으로 보자면은 뭐 20룩스 이하, 10룩스 이하 거의 암실 수준에서 작업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6500K로 봐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점을 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sRGB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sRGB의 스펙을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이 sRGB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 인코딩 색온도의 기준은 6500K입니다. 그러니까 sRGB 색공간의 기준 색온도는 6500K인데요. 앰비언트의 색온도 기준은 뭘로 되어 있죠? 5000K로 되어 있습니다. 5000K 조명 아래에서 6500K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모든 주변의 조명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트루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트루톤 기술은 애플에서 2018년인가요? 네, 나온 지 몇 년 됐죠. 그래서 트루톤 기술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폰을 90% 이상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트루톤 기능을 켜 놓으셨다라면은 이 기능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트루톤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신 상태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는 되게 시퍼렇게 보일 거고 어디에 가서는 되게 누렇게 보일 겁니다. 주변 조명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트루톤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셨다면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트루톤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셨다면
좀 따뜻한 조명에 가서도 그냥 그럭저럭 흰색, 그리고 좀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도 그럭저럭 흰색, 이런 식으로 애가 자동으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서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가변시켜 주는 거예요. 네, 가변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눈도 자동 화이트 밸런싱이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토 화벨 기능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여러분들의 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K의 색 온도의 흰색이라도 그 흰색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5000K의 색 온도의 흰색에 여러분들의 눈이 순응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런 그 색수능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의 색수능 특성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해 주기 위한 이런 그 샘플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 이미지를 30초 동안 응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색수능된 결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30초를 드릴 거예요. 30초 동안 이 그 왼쪽으로는 사이언 색상, 오른쪽으로는 노란 색상이 있는 요 이미지의 가운데 점을 응시하세요. 30초 동안. 예, 가운데 점을 응시하신 다음에 30초가 지나면은 제가 그 밑에 있는 비행기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 비행기 이미지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왼쪽은 좀 사이언 계열의 끼가 있고 오른쪽에는 좀 옐로이시한 끼가 있네 한데, 30초 후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정상적인 이미지로 보이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눈이 색수능이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색수능이 되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금 해보시죠. 자, 어떠셨나요? 그쵸? 여러분들의 눈도 이렇게 특정 색상을 계속 지켜보시면은 색수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가 뭐 색상이 안 맞네, 모니터가 누리끼리하네, 모니터가 푸르스름하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좀 그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평소 작업 환경이 어떠냐는 거예요. 평소 작업 환경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 책상의 컬러, 예를 들면은 제 주변을 서라운딩하고 있는 벽의 색상, 이런 색상들에 여러분들의 눈이 순응되어 계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모니터를 본다? 그럼 정확한 컬러로 보시겠습니까? 이미 색수능이 된 상태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지금 제 벽이 전부 다 아이보리 색상의 뭐 어떤 그 벽이라고 가정해봐요.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한 벽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6500K의 모니터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푸른 흰색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쵸? 네. 반대로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 정도, 뭐 여러분들 아주 어리셨을 때, 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니터 캘리를 하면은 누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평소 생활하는 주변 공간이 6500K보다 훨씬 더 높은 색온도의 조명 아래에서 네,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누랬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어떤지 아닙니까? 그 서양 분들은 보통 집에, 가정집에 조명을, 그런 높은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을 잘 안 하시고 되게 낮은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낮은 색온도의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6500K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색온도를, 모니터의 색온도를 6500K에 맞춘다? 그럼 어떻게 느끼신다? 되게 시퍼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뭐야, 캘리를 했더니 되게 시퍼래졌어요. 캘리를 했더니 되게 누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다? 주변 조명 여건에, 네, 그죠? 주변 조명 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뭐 아이폰이 색이 누렇네, 디스플레이 색상이 시퍼렇네, 붓네, 어쩌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결국 자기 눈 기준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 서라운딩 된 환경의 조명의 색온도를 기준으로 내 모니터를, 내 아이폰을, 내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래라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자. 그리고 이런 좀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가 좀 높은 편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접하시는 그런 조명의 색온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마트에서 판매하는 LED 전구들 같은 경우에도 주광색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주백색이라고 하나요? 색상의 LED 광원들 보면은 대부분 6500에서 7000K를 넘어갑니다. 네. 그런 상황을 주로 여러분들은 선호하시나요? 저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나 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쨍하게 보이고요.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더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파장 계열의 빛이 많다 보니까 그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지금 트루톤 설명을 드리는데 네, 계속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집이에요. 네, 저희 집인데 보면은 그 지금 누렇게 되어 있는 조명의 집이 저 위층에 보이시죠? 저게 저희 집입니다. 네, 저희 집 조명은 제다 센노라스입니다. 네, 제다 센노란 거의 그 색온도 측정하면은 대략 3000K 정도 나오거든요. 네, 3000K 나오는 조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조명이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죠.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과 색온도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평소 생활하시는 그 상황에서 뭐랄까요, 가정집이라든지 평소 생활하시는 그런 조건에서는 약간 낮은 색온도가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고요. 네, 자연스럽고요. 뭔가 좀 각성해야 된다. 잠을 자면 안 된다. 뭔가 좀 되게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높은 색온도를 사용을 하시면은 색온도가 높아지면은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각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잠을 들오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여러분들의 아이폰이나 여러분들의 외계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 있나요? 이 기능은 나이트 시프트라는 기능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나이트 시프트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어두워진 후에 화면의 색상을 자동으로 색상 스펙트럼의 가장 따뜻한 색으로 변경해서 이 기능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색온도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과의 관계에 착안해서 집어넣은 기능이 바로 이 나이트 시프트라는 기능이 되겠고 이건 여러분들의 아이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맥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은요 따뜻한 색온도로 낮춰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주무시라고 좀 잠 좀 자라고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도 있다. 그게 나이트 시프트 기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국 내 눈에도 오토 화벨 기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보는 컬러는 수능이 돼버리고 우리가 색수능이라고 해서 크로매틱 애답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정확하게 컬러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상의 이 표면의 컬러 또는 뭐 벽면의 컬러,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주변에 서라운딩 된 컬러들을 전부 다 무채색에 이거는 그 ISO 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ISO 기준상에는 이제 먼셀의 N7, N8 컬러를 이용을 해서 완전 무채색이거든요. 도장을 해라. 색온도 거기서는 이제 D50 기준으로 5000K 기준으로 해서 도장을 해라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완전히 무채색의 그런 그 통제된 상태의 컨트롤 룸에서 어떤 인공적인 광원도 뭐 D50이면 이제 5000K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000K의 색온도를 띄워주는 그런 조명 아래에서 뭔가 대상물을 뭐 사진이라든지 그래픽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로소 정확하게 컬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픽 프린트를 볼 때는 5000K D50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 어피어런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사물의 컬러, 그러니까 페인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텍스타일이라든지 도료라든지 이런 이 사물의 컬러, 물체의 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D65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그 D65로 정의되어 있는 기준은 ISO 12646이라는 컬러 어피어런스 쪽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픽 프린트를 볼 때의 기준은 ISO 3664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디스플레이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주변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컨트롤 룸에 뭔가 그 뭐 컬러 그레이딩을 하신다든지 정말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암실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리고 간접 조명이 되어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6500K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겟 색온도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영상 제작을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스튜디오다. 그러면 영화의 특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DCI P3의 기준이 6300K이기 때문에 6300K로 맞추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정 색온도에 그렇게 맞춰서 모니터는 6500K, 뭐 우리가 이제 HD TV나 뭐 UHD TV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상 작업을 하신다, 또는 뭐 사진 작업을 하신다, 어도비 RGB 사진이다, 또는 뭐 P3 사진이다, sRGB 사진이다, 웹 디자인 작업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6500K의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통제된 환경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내 모니터 6500으로 맞췄어. 근데 내가 카페 가서도 작업을 하고 사무실에서도 작업하고 집에서도 작업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쵸? 색온도가,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주변의 색온도가 달라지는데 내 모니터가 고정이다. 그러면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죠? 어떤 날은 내 모니터가 누렇게 보이고 어떤 날은 내 모니터가 푸르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플이 상당히 돋보이는 해결책을 제시를 했죠. 그래?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주변의 색온도에 맞게 가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가 바로 오늘의 주제 트루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폰이나 여러분들의 맥이나 트루톤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폰이든 여러분들의 맥이든 이 주변의 색온도를 측정하는 색온도 센서가 별도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온도 센서로 주변의 색상을 측정합니다. 주변의 색상을 측정한 다음에 그 주변의 색 온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트루톤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일관적인 컬러로 보이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상 디스플레이의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디스플레이의 컬러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혁명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클레버한 대단한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주변광에 맞춰 색상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적으로 보이도록 자동으로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는 환경이 어떠냐면, 저는 지금 바로 느끼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환경이 제가 이렇게 있고 제 뒤에 지금 요 큰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큰 대형 디스플레이에 제 모니터가 지금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누런색이 나오면은 제 모니터도 누렇게 변하고요. 제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시퍼런 색상이 나오면 제 모니터도 시퍼렇게 변해요. 계속 끊임없이, 그게 뭐 1분 있다 변하고 2분 있다 변하고가 아닙니다. 즉시 변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가변시켜 주는 게 바로 이 트루톤 기능이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주변 조명이 좀 이런 누런 상황일 때는 제 디스플레이도 누렇게, 주변 조명이 푸른 상황일 때는 제 디스플레이도 푸르게 만들어주는, 결국 이 얘기는 색온도를 계속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잖아요. 5000K일 때도 있다가 7000K일 때도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우리 눈이 느끼기엔 어떻나요? 우리 눈이 느끼기엔 일관적인 거죠. 우리 눈이 느끼기엔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주변이 노래, 근데 내 모니터도 노래. 그러면 그냥 같은 흰색인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펄에, 내 모니터도 펄에 같은 흰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눈이 느끼기엔 뉴트럴한 화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혁명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이폰 10, 아이폰 8, 아이폰 10 이후 아이패드 프로나 2018년형 맥북 이후의 버전에서 이 트루톤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자, 이렇게 엄청나고 훌륭한 기능, 우리가 그렇다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통제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암실에 뭐 벽은 N7 페인트로 칠하고 뭐 이럴 필요 없이, 조명은 뭐 20룩스 이하로 떨어뜨리고 이럴 필요 없이, 내가 학교를 가서든 집에를 가서든 카페에 가서든 버스 안에서든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봤을 때 항상 그 주변의 색온도에 맞춰서 내 디스플레이의 색온도가 가변되는 게 트루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루톤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이 트루톤 기능을 안 쓰신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을 쓰신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그 대단한 기능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사진 편집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웹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뭐 컴퓨터를 여기저기 옮기시면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조명 상황도 뭐 일정하지 않잖아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다르고, 이런 식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 하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 하에서 컬러 매니지먼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히나 디스플레이의 색온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루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트루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경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트루톤 기능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한 번쯤 사용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첨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니터의 색온도, 모니터의 흰색의 밝기, 그 다음 모니터의 톤 제한 특성, 모니터의 검정색의 밝기를 교정하는 것을 우리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네 가지 속성을 다룹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씩 얘기해 보죠. 일단 밝기.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밝기는 고정으로 놓고 쓰시나요? 언젠가는 고정으로 놓고 쓰시다가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어둡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놓고 쓰시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노트북,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밝기 조절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쵸? 고정으로 놓고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톤 제한 특성. 톤 제한 특성이라는 건 중간 톤의 컬러, 중간 톤의 밝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 톤, 뭐 RGB 128, 128, 128, 뭐 200, 200, 200, 100, 100, 100, 뭐 이런 중간 톤, 흰색과 검정색을 제외한 중간 영역에 있는 톤의 밝기를 우리는 감마 또는 톤 제한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웬만한 디스플레이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의 기준이라고 하는 2.2 감마의 톤 곡선에 거의 일치합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건드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톤 손실이 발생하죠. 캘리브레이션으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검정색의 밝기. 검정색의 밝기는 LCD에서는 건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건드리실 수도 없고, 건드린다면은 낮은 방향으로 건드릴 수는 없고 높은 방향으로 건드리는 건데, 검정색의 밝기를 띄운다? 굳이 네. 검정색의 밝기를 캘리하는 경우는 없어서 보통은 생략하고요. 아주 전문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DCI P3의 영화를 뭔가 다루는 곳인데 그 영화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는데 뭐 영화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해 놓은 검정색의 밝기가 이거야. 그러면은 뭐 0.2 뭐뭐뭐 이렇게 되면은 그 값으로 뭔가를 레퍼런스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정색의 밝기를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검정색의 밝기는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톤 제한 특성에서 건드리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BPC라고 해서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블랙이 약간 뜨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럼 한 가지 남았죠. 흰색의 색온도. 색온도가 남았는데 트루톤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요. 흰색의 색온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자, 그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이유는요.
없는 겁니다. 흰색의 밝기 자동 조절되고 있잖아요. 흰색의 색상 자동 조절되고 있잖아요. 검정색의 밝기 건드릴 일 없잖아요. 톤 제한 특성 괜찮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는 불필요한 작업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제조사가 제대로만 모니터를 만들면은 뭐 굳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그래도 필요한 영역이라면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컨트롤룸 안에서의 모니터들, 그죠? 그래서 뭔가 그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스튜디오라든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암실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 모니터를 뭐 6300K 흰색의 밝기는 50칸델라, 검정색의 밝기는 0.2칸델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지금과 같이 뭐 트루톤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자동으로 밝기 조절 기능도 지원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대부분 다 해결해 버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하셨다가는 더 악화된 결과만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다가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